네, 안녕하세요. 시계랑 신발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중고시계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시계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점을 봐야 되냐, 뭘 조심해야 되냐 등등 해가지고 오늘 아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고시계를 한 100번 이상 거래를 해봤기 때문에 경험에서 나오는 팁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시장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이 중고시계 시장은 굉장히 좁습니다. 이 매물이 어디서 나오고 누구한테 나오고 어디로 갔는지 한 두세 달이 걸치면 다 알아요. 물론 좀 고인물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시장은 평판이 되게 중요해요. 전문적으로 파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기변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팔 때 좀 쉽게 팔기 위해서 제 아이디 평판을 관리를 잘 하는 편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쪽 바닥에서는. 그러면은 좋다 이거예요. 평판을 관리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냐? 타임프론 중고 게시판에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플라이워치 중고 게시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중고나라가 되겠습니다. 제일 추천하는 곳은 타임포럼인데 타임포럼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중고 거래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는 일단 본인 인증을 해야지만 핸드폰 본인 인증을 해야지만은 게시물을 올릴 수가 있고 어느 정도의 그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해야지만 메모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시는 분들 중에 보시면 그 레벨 5 이상 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레벨 5를 만들려면 한 커뮤니티 활동을 1, 2년 정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올리는 메모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플라이워치인데 일반적으로 시계를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특이하게 이제 중고 시계 거래하는 게시판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메모리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골라야 되냐 메모를 보신 다음에 그 사람 아이디로 과거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과거 거래 내역이 꽤 나올 거예요. 거기 댓글 안 달려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댓글이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근데 댓글 없으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플랫폼 중고나라겠죠. 중고나라 저 솔직히 말하면은 시계 쪽에서는 추천하진 않아요. 중고나라를 이제 막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중고나라 잘 이용하는데 시계 쪽에서는 괜찮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계 거래하실 때는 앞에 두 가지 플랫폼에서 먼저 보시고 정이 없으면 이제 중고나라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몰 찾는 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일단은 여기서 한번 더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점은 가능하면은 이거는 이제 모든 중고거래 팁에서 똑같이 되는데 땅끝에서 팔고 있는 거는 웬만하면은 거래를 하지 마세요. 지역 뭐 폄하 이런 게 아니라 사기일 경우가 많아요. 땅끝 있잖아요. 국내 우리나라에 이게 지도가 있으면 이렇게 땅끝에 있는 데 있잖아요. 그 가기 쉽지 않은 곳들에서 팔고 있는 매물은 가능하면 거래 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우연치 않게 그 지역에 살아서 뭐 1시간 내로 뭐 그거 거기까지 직거래를 가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건 또 괜찮아요. 직접 보러 가실 수 있는 상황이면은. 근데 그렇게 이제 흔히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파는 물건들은 직거래를 못하게 해서 택배 거래를 유도를 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비중이 좀 높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고가의 제품을 거래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저는 좀 멀리까지 갔어요. 근데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거 썰은 제가 나중에 풀게요. 되게 재밌는 거 있는데. 자, 그래서 시계 메모를 이제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거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팁은 무조건 직거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시계를 직접 보셔야 됩니다. 택배 거래는 워낙 고가품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중고나라에서 간단하게 뭐 택배 거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시계라는 거는 특성상 사진을 찍으면은 기스가 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직거래 나갔는데 내가 구매 안 하고 돌아온다고 하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구매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가는 게 약간 룰처럼 돼 있거든요. 암묵적이. 그래서 그냥 보고 마음에 안 드시면 돌아오셔도 돼요. 그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시계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직거래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더 중요한 팁은 무조건 낮에 거래를 하세요. 가능하면은. 왜냐면 이게 밤에 거래를 하면은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져요.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는 그 밤에 어두운 데서 거래하시면요. 물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특히 기스나 이런 거 보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제 부산에 사시는 형님이 서울에 나온 이제 롤렉스 논데이트였을 거예요 아마. 서머만이랑 논데이트를 하나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아니 뭐 심심하기도 했고 그냥 수고비 줄게 이래가지고 알겠어요 갔다 올게요. 그래서 제가 서울로 가서 메모를 봤어요. 근데 그게 아마 저녁 9시 10시쯤 된 거예요. 근데 편의점 앞에서 뵌 거예요. 편의점 앞에서 뵀는데 저는 이제 중고거래 할 때 좀 깐깐하게 보는 스타일이라 루페랑 라이트를 들고 와요. 미친놈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때는 이제 제게 아니라 아는 지인 걸 구매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꼼꼼하게 봤는데 밤에 봤는데 유리에 기스난 걸 발견했어요. 근데 저같이 이제 진짜 잘 보는 사람 아니면 아마 놓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무조건 낮에 밝은 데서 하세요. 특히 카페 같은 데가 좋아요. 또 생각하시겠죠? 처음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 막 하면은 막 판매자가 너무 귀찮아하고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계 쪽 거래하는 사람들은 구매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는 거에 대해서 전혀 뭐라 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판매할 때 30분 이상씩 보게 둡니다. 보통은. 그리고 굉장히 노가리도 많이 까요. 실제로 만나서. 왜냐면 시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무조건 낮에 많이 보실 수 있는 상황에서 중고거래를 진행하였으면 좋겠다라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품이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은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고 많아져서 어찌됐든 간에 최소한 내가 이 물건이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 또는 이 물건을 내가 사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등등에 대한 어떤 이렇게 사전 정보가 충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보 없이 그냥 이 중고시계 시장에 뛰어드시면은 물론 뭐 사람만 잘 고르면은 이렇게 막 뒤통수 맞고 이런 일은 거의 없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그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시계 같은 경우에는 겉에만 보고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안을 까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힘든 점도 있고 그리고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구매하실 때 용두를 한번 뽑아보세요. 용두를 뽑으셔서 한번 시계를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너무 뻑뻑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오버홀 주기가 거의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이 가격이면 사서 오버홀을 해서 내가 쓸까 아니면은 이거 좀 비싼데 이거 너무 뻑뻑한데 이거 좀 금방 오버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걸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뻑뻑하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오버홀 주기가 온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버든이 많아요. 중고시계 거래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고가품으로 시장에 뛰어들지 마시고 좀 가벼운 걸로 몇 개 해보시다가 나 좀 이제 감 좀 잡힌 것 같아 이러면 한번 제대로 매물을 구하는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저는 이제 중고 시계에 대해서 거의 편견이 없고 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변하기도 좋고 좋은 매물이 되게 많아요. 거의 새거 같은 중고가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비용도 많이 아낄 수 있고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고 시계 거래하다가 친구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같이 카톡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중고 시계 거래를 나갔다가 생각보다 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친구 먹어서 동생도 있고 형님도 있고 하긴 한데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시계 중고 거래는 되게 훈훈한 편이에요. 다른 데 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사기꾼, 그 다음에 상태 속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항상 어디든지 있으니까 늘 조심하시고 잘 보시고 이렇게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팁을 마무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댓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